모유 수유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최적화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태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처음 물리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자 동시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은 가장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고생을 덜하고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으면서 원활하게 모유수유에 적응을 하고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 못해도 2주 안에는 이 모유수유를 자꾸 시도를 하셔야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2주까지 분유수유에 익숙해진 아가들은 또 모유를 잘 안 빨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요 아직 본능에 충실한 시기입니다. 우리처럼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왔던 방법, 우리 오리들도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 엄마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기들은 익숙한 거에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적기에 이렇게 모유수유를 시도해 주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중요한 거, 엄마와 아기와의 컨디션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컨디션에 맞게 꼭 조절을 해주시라는 거. 너무 모범생이셔가지고 내 몸도 너무 힘들고 아기도 너무 지쳐가지고 난산을 겪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유도 안 들고 아기도 너무 지쳐서 잠을 자고 싶은데, 그래, 30분에서 1시간 안에 꼭 물리라고 그랬어. 나는 꼭 모유수유에 성공하고 말 거야 하고 아기를 굳이 힘든 아기를 데려다가 하면 아기는 자고 싶으니까 푹푹 졸고 있고 엄마는 힘들어서 어깨가 쭉 처져 있고 너무 행복지수가 떨어질 것 같지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절해서 아기 몸이 좀 회복되고 엄마도 몸이 좀 회복된 후에 수유를 시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엄마 젖이 너무 많이 돌면 전몸살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축기로라도 초유를 꼭 짜서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늦어도 출산 당일 아니면 다음날 꼭 시도를 해서 시작해 보시는 걸로 원칙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게 되실 때에도 아기하고 함께 있지 못하면 퇴원하고 3일째 저녁부터는 꼭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3일이 넘어가면 정말 전몸살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젖이 딱딱하게 굳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 옛날에는요, 딱딱하면 문지르면 풀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문질렀대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유선은요, 머리카락보다도 얇게 되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젖이 꽉 차가지고 팽팽해 있는 상태에서 눌러버리면 어떠겠어요? 으깨지면서 파손이 오겠죠.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젖이 불어가지고 아픈 거였는데 잘못 손대가지고 유선염이 오는 경우들이 더 많대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유방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기 머리 다루듯이. 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수건을 대고 또 너무 팽팽해 있을 때는요, 차가운 수건을 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뜨거운 수건을 대느냐, 언제 차가운 수건을 대느냐는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프고 열이 나고 유선염이 와서 너무 아플 때 뜨거운 수건을 대면 불난데 기름 얻는 격이 됩니다.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가운 수건을 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배추를 얹어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을 좀 식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원하고 3일째 저녁부터 물려주셔야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제왕절개를 하셨을 경우에는 못해도 5일 정도는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때도 최대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모유수를 하되 엄마 건강이 조금 힘들거나 아기가 힘든 경우에는 퇴원한 저녁부터 또는 그 전날부터 시도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저는 한몰유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유수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정신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엄마 되기도 힘들지만 좋은 엄마 되기는 더 힘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좋은 모유를 꼭 먹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꾸준히 해왔더니 제왕절개 하고도
초유를 먹일 수 있었고요. 또 퇴원을 해서도 무난하게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젖이 늦게 도는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젖이 잘 돌 수 있게끔 따뜻한 수건을 얹어주시고 유두나 유름 마사지를 좀 해서 자꾸 젖이 돌 수 있게끔 마사지도 해주고, 중요한 것은 자주 물려야 돼요. 아기가 빨아야 돼요. 아기가 빨아야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젖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빨지 않으면 필요 없는가 보다 하고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아서 더더욱 젖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선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임신 중에요, 젖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쪼이는 이 옷을 입기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옷을 입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출근을 하셔야 돼서 배는 나오지만 다른 쉐이프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에 꽉 붙는 이렇게 브라를 하게 되고 하면은 치밀 유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방이 이렇게 젖을 먹이기에 좋은 최적의 형태가 되기보다는 조금 힘든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신 전에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유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 젖이 좀 늦게 돌 수 있습니다. 자주 물려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태반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분말 중 출혈이 너무 심해서 엄마 몸이 잘 회복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 몸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더 중요한 곳을 치료할 부분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젖이 늦게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힘든데 모유에 신경을 쓰면 몸의 이 균형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곳을 집중 치료를 한 다음에 모유를 돌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젖이 좀 늦게 돌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와 나와 함께 지낼 시간은 아주 많고 우리 아기와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젖은 돌게 되어 있고 양도 늘게 되어 있어요. 네,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엄마 젖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냄새를 자꾸 또 풍겨주고, 아기가 힘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기를 자주 갖다 대주고 물려주고 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젖을 먹일 때 그걸 바라보지 않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볼 때 그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텔레파시, 이런 유대감, 그래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와 나와 일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수유통은 얼마간에 한 번씩 먹어도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신생아 때는요 보통 한 3시간 통으로 먹이는데, 양이 적은 애들은 자주 조금 먹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씩 먹입니다. 하루 24시간이니까 밤중까지 다 포함이에요. 100일 전까지는 밤에도 3시간에 한 번씩 자다 깨서 먹고 자고 자다 깨서 먹고 자고, 이때는 엄마의 풀 수면을 포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다른 생명체가 된 거예요. 엄마라는 생명체. 그 전에 뭐예요? 신사임당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나는 엄마예요. 신사임당 같은 엄마이자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이름을 타이틀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희생을 치러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아기와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조금 힘들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비벼가면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좀 힘들지만 우리 같이 잘 건강하게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항상 모유 수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먹이라고 하는데, 이 5분 정도씩 수유를 하라는 이유는 양쪽을 되도록이면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먹여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먹이시다 보면 한쪽으로도 충분히 양이 차는 모유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먹고 자는 아기가 있고요. 저희 아기 같은 경우는 식욕이 되게 좋아가지고 정말 양쪽을 정말 탈탈 털어 먹어야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쪽만 먹고도 잠을 잘 자는 경우는 엄마 한쪽의 모유가 충분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다음번 수유 때는 반대편을 수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5분씩 수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5분 잘 먹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 타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모유는요 처음에 나올 때는요 과당이 풍부한 입맛을 다실 수 있는 조금 더 묽은 형태의 젖이 나와요. 이걸 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를 먹으면서 입맛을 다셔요. 우리 식사하기 전에 이 국물 한 번 떠서 또는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목을 축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유는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전유만 먹고 배를 채워버리면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물젖이라고 하는, 세상에 물젖은 없대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뽀얀 젖이 좋은 젖이라고 했대요. 근데 누구나 엄마의 모유는요, 처음에는 약간 묽은 빛을 띠는 전유가 나오고 먹이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후유가 나와요. 그 후유에 지방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모유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애는 전유만 먹고도 배불러가지고 안 먹어요. 살이 안 쪄요. 그런 엄마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요, 전유를 최대 50 이하로만 먼저 손으로 짜내시거나 수건을 받치고 또는 유축기로 짜내시거나, 너무 많이 짜내시면 영양이 다 나가버리니까 한 30에서 50 정도 조금 오랫동안 고여있던 전 맛은 약간 시큼해요. 제가 먹어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시큼한 맛이 나요. 이거를 모유를 밥통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밥을 막 해서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밥통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했다 먹으면 처음에 막 해서 먹는 밥보다 맛이 조금 떨어지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아기가 먹지 않고 불어 있을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만 짜내시고 맛있는 부분부터 후유까지 쭉 먹여주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렇게 해서 먹이시면 되고요. 또는 엄마나 아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말 수유하기 어려운 경우, 아까도 설명해드렸죠. 이럴 때는 엄마가 직접 짜서 직수를 하듯이 그 텀에 맞춰서 시간을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축기는 아기가 빠는 것보다요 훨씬 더 적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유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후유까지 쫙 나오기는 힘들어요. 후유는요, 아기가 빨아야 나옵니다. 그리고 후유까지 빨렸을 때 이 호르몬 작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꼭 아기에게 후유까지 먹이셔요. 그리고 이 후유에서 나오는 지방이 두뇌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도당과 지방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포도당과 지방은 우리 아기들의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전유부터 후유까지 꼭 골고루 먹여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막 낳았을 때 엄마 몸에서 나오는 노란빛을 띠는 이 모유를 우리는 초유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유 성분. 이 초유 속에는 분유는 따라갈 수가 없는 면역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도 100일까지 못하고 6개월까지는 모유수를 못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엄마들은 초유는 꼭 먹이고 넘어가시려고 해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아기의 평생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 초유는 분만의 3, 4일 안에 꼭 50cc 정도 한 번쯤 나온다고 해요. 먹일 때 이 정도는, 이 정도씩은 나와야 돼, 빨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꼭 면역 성분이 높은 초유를 먹이고 넘어가시도록, 단백질과 칼슘도 매우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분만 후에 약 2주 동안은요, 이제 초유가 나오지 않고 초유 후에 이행유라고 하는 모유가 나옵니다. 아기가 이제 성장하면서 필요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실시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2주가 지나면 또 성숙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아기의 이 신체 기관을 발달시키고 또 근골격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이 풍부한 성숙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유는요, 조금 더 누런빛이고 유백색을 띈다면 이 성숙류는 이제 더 뿌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젓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했다고 하는 영양가가 이제 고기에, 개월수에 맞게끔 지방과 젖당이 많이 들어있는 성숙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초유, 이행유, 성숙류까지는 한 100일 정도 걸릴 거예요. 최소한 못해도 100일 정도 모유수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